7월 22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복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특산식물로 증명하는 독도 영토권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울릉도 특산식물 가운데 상당수가 독도에도 서식하고 있고 그 가치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신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연구소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재홍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관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증명할 때 보통은 고지도라든지 고문서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특산식물로 독도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특산식물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독도의 생물, 특히 특산식물을 연구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죠. 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자가 행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산식물로 독도 영유권을 증명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울릉도에 서식하고 있는 특별한 식물 가운데 이게 독도에서도 발견된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울릉도라는 곳은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0.03%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식물 분류학자들이 작은 0.03%에 지나지 않는 울릉도를 울릉도 아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특수한 식물 구개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 울릉도에는 약 500여 종의 유관속 식물이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울릉도 애만자라는 식물, 특산 식물이 50여 종이 있습니다. 독도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곳이거든요. 네. 대부분 암석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거기에 한 60여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종의 특산 식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울릉도에서 보면 대체로 섬, 우산, 울릉 등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울릉도 특산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섬고사리, 섬숙부쟁이, 섬백리향, 섬단풍나무, 또 우리가 흔히 봄에 되면 먹을 수 있는 우산 고로쇠물, 우산 제비꽃, 우산 마가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울릉도에는 또 울릉국화, 울릉꽃 청포, 울릉바늘꽃 이런 것들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독도에는 어떤 특산식물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독도에는 이제 섬괴불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특산식물인데 과거에 울릉도에 계시는 NGO 단체인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섬괴불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독도의 서도에 가면 섬초롱꽃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울릉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인데 이게 이제 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독도까지 와 있느냐라고 보니까 한반도에 대륙조상종이라고 하는 초롱꽃이 있습니다. 아주 닮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초롱꽃이 청량산입니다. 봉화에 있는 청량산에서 먼저 독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역사가 훨씬 길거든요. 지질학적 역사가 울릉도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460만 년 전이니까요. 네. 그래서 독도로 이주했다가 독도가 하나의 스태핑스톤,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이제 울릉도로 와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울릉도에 섬초롱꽃이 엄청 많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섬기린초라는 특산식물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한반도 대륙 조상종이 기린초 혹은 가는 기린초 등이 울릉도에 오는데 독도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울릉도에 정착한 후에 네. 울릉도에 있는 저동, 도동에서 독도로 이주했거나 또는 구암, 남양에서 독도로 이주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에는 크게 이제 특산식물은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기린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에서 울릉도로 이주한 꽃도 있고 네.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꽃들이 있다.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울릉도 특산식물이 생물학적으로 세계 자연유산이 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뭐냐?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이 된 곳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게 제주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네.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도 없고 여기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뭐 영어로 해서는 뭐 약자로 쓰면 OUV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데 최고 중에 최고, the best of the best 이걸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울릉도 특산식물의 한 50여 종은 대부분이 향상 진화로 진화된 겁니다. 한 종이 와가지고 네.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격리될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향상 진화라고 하는데 네. 이 향상 진화를 이제 울릉도가 식물 진화의 초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전 세계 다른 데는 잘 볼 수가 없고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다. 네. 울릉도에서 특산식물만 보면 지질학적 시절 진화 시기 초기에 식물 진화의 처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해 주신 처럼 세계 자연유산 등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예, 등재 기준 9번을 보면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 되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주요한 진화 과정을 갖고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등재 기준 10번은 대부분의 특산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식물들은 개체 수가 적고 개체 분수도 적고 또 이 특산식물이 자라고 있는 서식지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도로 공사를 하는 도로 옆편에 자라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가치.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한 그런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등재 기준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제일 큰 것은 울릉도의 자긍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뭐 아나운서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릉도의 자랑거리 뭐냐 하면 제 기억으로 얼핏 떠오르는 오징어거든요. 네. 옛날에 오징어 많이 잡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오징어가 전 세계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제 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올림픽 때문에 말썽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추진하고 나면 한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면 전 세계에서의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울릉도와 또 독도의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와 보전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릉도의 특산 식물이 가지는 향상 진화, 즉 식물 진화의 초기 진화 현상들은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네. 뭐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이 출발했지만 먼저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생물학자인 스투시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계속 하시다가 울릉도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울릉도의 특산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의 개체군은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개체수가 매우 적으면 우리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제 생태적으로 매우 특수한 서식지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산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 위기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룡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특산식물을 보존을 잘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면 식물 진화의 초기 현상을 볼 수 있는 특산식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보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지금 한 3년쯤 됐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면 핀치새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의 초기 진화하면 울릉도를 떠오르게 해가지고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비교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가기 위해서는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니까 전 세계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 전에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MAB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MAB는 우리나라의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 생태평화, 연천 임진각 생물권 보존 지역도 있으니까 우선 울릉도를 조금 정의가 약한 생물권 보존 지역 MAB도 추진도 함께 병행해서 울릉도의 뚜렷한 생태학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의 특산 식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한 박재용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